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이번 시간에는 제34강에 외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객. 지금까지 33강까지는 내팔객과 약인객과 그리고 근록객을 더해서 10정객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부터는 외객, 억강부약의 법칙을 벗어나서 외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객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는 그 원칙을 벗어나서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사실 이 공부를 외객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객에 대한 우선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객이 있는지, 어떤 객에 몇 개의 객이 주어진 몇 개의 객이 있는지 그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왕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왕격 5격입니다. 전왕격 5격 5격 해가지고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5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격한 종격이 있습니다. 종격 5격 역시 목화토금수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종화격 5격이 있습니다. 종화격 5격. 이것이 여러분 생소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자를 보게 되면은 그 의미하는 바를 대충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왕격 하는 것이 왕한 세력을 따라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왕격 1번에. 왕한 세력을 따라가는 그러한 격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오행이 5가지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목이면 목, 수면 수,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격,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전왕격 그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여러분 종격입니다. 이 종격 5격이 있는데 역시 목화토금수 격으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세력으로 따라가면서 일간대 그 이름이 5격이 전부 다 다르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격이 있습니다. 종합격은 여러분요 역시 목화토금수 5행 5개 격이 있는 것입니다. 화 해가지고 따라가기는 가는데 이 화자가 변할 화자가 돼가지고 변해서 변하여 목이 되고 변하여 화가 되고 변하여 토가 되고 변하여 금이 되고 변하여 수가 되는 그러한 종화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외격은 이 상에 금방 설명드린 그런 3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10정격하고 앞으로 공부할 외격, 전왕격, 종격, 종합격 이것만 아시게 되면은 어떤 사주도 아무리 어려운 사주라 할지라도 전부 다 풀어지게끔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전왕격입니다. 전왕격. 이 전왕격은 일행득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행. 한 가지 오행이 모든 질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행득기격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왕격이 말이죠. 오행의 기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통일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신을 따라간다는 뜻이 되는데요. 한 가지 오행, 즉 왕한신의 오행으로 모든 세력이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념. 목일간이면 목의 기가. 자, 화일간이면 화의 기가 모이겠죠. 그리고 토일간이면은 토의 기가 모이게 되고, 금일간이면은 금의 기운, 자, 수일간이면은 수의 기가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을 말한다.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가 한 가지 오행의 기가 모인 사주. 자, 이것을 이생득기계 그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주를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 기가, 한 가지 오행으로 기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생득기격 그렇게 부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령 목일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지에 인묘진이나 혹은 해묘미 전부가 있어가지고 전국이 목으로 고승되어 있다면 이는 목일행. 자, 목이 일행, 즉 일방으로 기운을 얻어서 격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한 오행을 따랐다고 해서 전왕격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일행득기격, 자, 이렇게도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왕격 중에 그 첫 번째로 자, 곡직인수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곡직인수격. 즉, 이 사주는 목체사주 이렇게 부릅니다. 목체. 전체적으로 목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목체사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곡직인수격은 갑을일생이 갑생이든 을생이든 같습니다. 갑을일생이 지지에 인묘진 또는 해묘미 전부가 있고 금의 기운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하고 직했다. 자, 그래서 곡직인수격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목체사주를 곡직인수격 그렇게 부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상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상격은 화체사주를 말하는데요. 불탈염자에다가 이것이 위상자죠. 그래서 이 화체사주는요, 역시 목체사주와 마찬가지로 병정일생이 지지의 사오미 또는 인호술, 자, 사오미는 방국이고 인호술은 삼합이죠. 그래서 사오미는 방국자, 방합입니다만은 인호술은 삼합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화기를 극하는, 자, 화의 기운을 극하는 이 수기가 수의 기운이 섞여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염상격이라고 한다. 불탈염자. 자, 그래서 불이 타서 헐헐 하늘을 보고 올라가는 그런 격과 같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가색격입니다. 가색은 여러분 이것이 가짜가 농사, 절가, 거둘색,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색격은 다른 말로 토체사주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토체사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일이나 기일이 지지에 진술충미 전부가 있고 목기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가색격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 가지 오행만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그렇다고 한 가지만 딱 오행이 있을 수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력이 토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과 토건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오행으로 기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격. 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색격은 토체사주라고 하면서
무기일생이 진술충미가 전부 다 있고 목기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종혁격입니다. 종혁격. 자, 여러분 종자는 다를 종자죠. 그래서 자, 혁신한다. 예,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혁명할 때도 이 혁자죠. 그래서 이 종혁격은 금체사주를 말합니다. 금체사주. 그래서 경신일생이 지지에 신유술 또는 사유축 전부가 있고 화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종혁격이라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경일이나 신일인데, 자, 경일이나 신일이면서 신유축은 서방방함이고 사유축은 삼합, 금삼합국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격이 있으면서 그래서 같은 모양이 전부 다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사유축 하게 되면은 축은 토고 사는 또 화지요. 그러나 사유축 하게 되면 이것은 금의 오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주 자체가 전부 같은 오행으로 기가 최고로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종혁격이라고 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이것은 윤화격입니다. 윤화격. 이 윤자가 이 적실윤, 이렇게 젖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흘러서 간다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수체사주. 전체적으로 수의 기운으로 뭉쳐져 있는 그러한 사주를 윤화격, 그렇게 부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화격은요, 지지에 해자축이라든지 신자진 전부가 있으면서 토기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윤화격이라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요, 토기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이 토기 자체가 축은 토인데 진도 토고, 이렇게 이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축은 축토, 진토가 있으면서 사실은 축토, 진토는 섭토가 되죠. 섭토가 되면서 축은 해자축이 되면서 수국이 되는 겁니다. 진토는 신자진이 되면서 수국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기가 최고로 왕성한 그러한 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는 여러분요, 이 토는 천간에 있는 무기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미술토라든지 이런 것은 조토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의 기운을 극하는 그러한 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섞여 있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금이 섞여 있지 말아야 되고, 화가 수가 섞여 있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토는 목의 기운이 섞여 있지 말아야 되고, 금의 체는, 자, 금체는 이것은 화의 기운이 섞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윤화격은 토의 기운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요, 계속해서 외격, 자, 외격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